어머니, 저예요. 그날 버려진 아이, 당신 딸이에요. 며느리가 숨긴 비밀, 30년 만에 밝혀진 피해 인연. 입양 기록 한 장이 무너뜨린 인생 진실의 눈물이 흘렀다. 가난이 만든 상처, 시간이 만든 용서. 진실 앞에서 무너진 두 여인, 그리고 한 통의 서류 봉투. 기막힌 이야기 채널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입니다. 이 이야기가 재미있거나 공감되었다면 공감합니다. 댓글을 달아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서울 강북의 오래된 주택가, 골목 안쪽에 자리한 단독주택이 한 채 있었어요. 30년도 넘은 이 집은 낡았지만 정갈했고 봄이 오면 마당 한쪽에 심은 철쭉이 붉게 피어나곤 했습니다. 윤정숙은 그 집 안방에 누워 있었어요. 69의 나이, 허리 수술을 받은 지 한 달이 넘었지만 여전히 거동이 불편했습니다. 침대 옆 라디오에서는 7, 80년대 가요가 흘러나왔고 정숙은 창문 너머로 보이는 벚꽃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어요. 나도 저 꽃처럼 한때는 피었었는데. 정숙은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목소리는 낮고 쓸쓸했어요. 봄바람에 흔들리는 꽃잎들을 보며 정숙은 지난 세월을 떠올렸습니다. 22살에 첫 결혼을 했고 24세 딸을 낳았어요. 하지만 가난은 모든 것을 앗아갔습니다. 남편은 술과 빚에 쪼들렸고 정숙은 아이를 안고 거리를 헤맸죠. 결국 정숙은 결단을 내렸어요. 아이를 병원 앞에 두고 떠났습니다. 그날의 기억은 45년이 지난 지금도 생생했어요. 딸의 작은 손, 울음소리, 그리고 뒤돌아서는 자신의 발걸음. 정숙은 눈을 감았습니다. 이제는 지는 일만 남았네. 아침 7시 아들 박성호가 방문을 열었어요. 45살의 성호는 무표정한 얼굴로 침대 옆 테이블에 약봉지를 놓았습니다. 약 챙기세요. 응, 알았다. 정숙이 대답했지만 성호는 이미 돌아서고 있었어요. 넥타이를 매며 현관으로 향하는 아들의 뒷모습을 보며 정숙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성호는 재혼한 남편의 아들이었어요. 피는 섞이지 않았지만 20년을 함께 살았고 정숙은 친아들처럼 키웠습니다. 하지만 성호는 늘 조심스러웠고 정숙 역시 선을 넘지 않으려 애썼어요. 며느리 이서연은 더 거리를 뒀습니다. 42살의 서연은 대학병원 간호사 출신으로 지적이고 냉철한 성격이었어요. 시어머니를 대하는 태도는 예의 바르되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정숙은 그것이 자신이 재혼한 사람이라는 사실 때문이라고 생각했어요. 오전 10시쯤 정숙은 침대에서 일어나 거실로 나갔습니다. 허리가 욱신거렸지만 참을 만했어요. 식탁 위에는 성우가 사놓은 빵과 우유가 놓여 있었고 정숙은 그것으로 아침을 때웠습니다. 텔레비전을 켜니 아침 드라마가 방영되고 있었어요. 화면 속에서는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정겹게 웃고 있었습니다. 남의 일이네. 정숙은 리모컨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이웃집 할머니가 손자 손을 잡고 걸어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정숙의 가슴이 아렸어요. 서연은 아이를 낳지 않았거든요. 정확히는 낳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는 제 인생에 없어요. 결혼 초기 서연이 했던 말이 정숙의 귓가에 맴돌았어요. 정숙은 설득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에게 그럴 자격이 없다고 느꼈거든요. 첫 딸을 버린 사람이 어떻게 손주를 달라고 할 수 있겠어요. 오후가 되자 정숙은 다시 침대에 누웠습니다. 허리 통증이 심해졌거든요. 진통제를 먹고 라디오를 켰어요. 이문세의 광화문 연가가 흘러나왔습니다. 정숙은 눈을 감고 노래를 들었어요. 젊은 시절 남편과 함께 광화문 근처를 걸었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가난했지만 행복했어요. 아니, 행복하다고 믿었습니다. 저녁 6시 성우가 퇴근했어요. 정숙은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허리가 아팠지만 아들에게 밥은 차려주고 싶었거든요. 어머니, 제가 할게요. 성우가 앞치마를 두르며 말했습니다. 정숙은 고집을 부리지 않았어요. 아들의 손길을 받는 것도 미안했지만 사실 더는 힘이 없었습니다.
서연이는 출장이래요. 이틀 있다 온대요. 성호의 대답은 짧았어요. 정숙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서연은 한 달의 절반을 집 밖에서 보냈어요. 병원 일이 바쁘다고 했지만 정숙은 알고 있었습니다. 서연이 이 집을, 자신을 피하고 있다는 것을요. 저녁을 먹는 동안 두 사람은 말이 없었어요. 텔레비전 소리만 거실을 채웠습니다. 식사를 마친 성우는 설거지를 하고 방으로 들어갔어요. 정숙은 홀로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밤 9시 전화벨이 울렸어요. 정숙은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어머니, 저예요. 서연의 목소리였어요. 정숙은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서연이 먼저 전화를 건 것은 오랜만이었거든요. 응, 나야. 출장은 잘 가고 있니? 네, 괜찮아요. 어머니, 제가 간병인을 한 분 구했어요. 간병인? 정숙은 당황했어요. 아직 그 정도로 몸이 불편하지는 않았거든요. 친절하고 믿을 만한 분이에요. 내일부터 나오실 거예요. 너무 비싸지 않으면 됐는데. 걱정 마세요. 제가 다 알아봤으니까요. 서연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정숙은 더 말하지 않았어요. 며느리가 배려해 준 것이라고 생각하고 싶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정숙은 침대에 누웠어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간병인이라니. 낯선 사람이 집에 들어온다는 게 불편했지만 한편으로는 기대도 됐어요. 오랜만에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창밖에서는 봄바람이 불었습니다. 벚꽃잎이 흩날리고 정숙은 눈을 감았어요. 내일은 또 어떤 하루가 펼쳐질까? 정숙은 그렇게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사흘이 지난 오후 집 초인종이 울렸어요. 정숙은 거실 소파에 앉아 있다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허리가 여전히 불편했지만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어요. 누구세요? 인터폰 너머로 젊은 여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지은이에요. 간병 도와드리러 왔습니다. 정숙은 현관문을 열었어요. 문 앞에는 30대 후반으로 보이는 여인이 서 있었습니다. 키는 160cm 정도였고 단정하게 묶은 머리와 검소한 옷차림이 눈에 띄었어요. 여인은 밝게 미소 지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이서연 선생님께 부탁받고 왔어요. 아, 그래요. 들어오세요. 정숙은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지은은 현관에서 신발을 벗으며 집 안을 둘러봤어요. 낡았지만 깨끗한 집, 오래된 가구들, 벽에 걸린 가족 사진들. 지은의 시선이 잠시 사진 한 장에 머물렀습니다. 집이 참 따뜻하네요. 오래돼서 불편할 텐데. 정숙은 미안한 듯 말했어요. 지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정말 좋은 집이에요. 오래된 집은 사람 냄새가 나잖아요. 지은의 말투는 부드러웠어요. 정숙은 그 목소리를 들으며 묘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낯선데 이상하게 편안했거든요. 일단 앉으세요. 차라도 한 잔 드릴게요. 제가 할게요, 어머니. 지은은 재빨리 부엌으로 향했어요. 정숙은 어머니라는 호칭에 약간 놀랐습니다. 요즘 간병인들은 대부분 사모님이라고 불렀거든요. 지은은 찬장을 열어 찻잔을 꺼냈고 물을 끓이기 시작했어요. 마치 이 집의 구조를 이미 아는 것처럼 자연스러웠습니다. 설탕은 안 넣으시죠? 지은이 물었어요. 정숙은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알았어요? 아, 서연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어머니가 단 걸 안 좋아하신다고. 지은은 웃으며 대답했지만 정숙은 이상했어요. 서연이 자신의 그런 사소한 취향까지 알고 있었다니. 평소에는 관심도 없는 것처럼 굴면서요. 차를 마시며 두 사람은 이야기를 나눴어요. 지은은 요양보호사 자격증이 있었고 5년 넘게 어르신들을 돌봐왔다고 했습니다. 말투는 정중했지만 딱딱하지 않았고 정숙은 점점 마음이 풀렸어요. 그럼 오늘부터 출퇴근하는 거예요? 네, 아침 8시에 와서 저녁 6시까지 있을게요. 주말은 쉬고요. 너무 오래 있는 거 아닌가? 어머니 허리가 아직 불편하시잖아요. 식사 준비도 하고 집안일도 도와드려야죠.
지은의 눈빛은 진심으로 보였어요. 정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 혼자 집안일을 하는 게 힘들었거든요. 그날부터 지은은 매일 아침 정확히 8시에 왔어요. 첫날 지은은 집 구석구석을 청소했습니다. 먼지가 쌓인 선반, 오래된 창문틀, 화장실 타일까지. 정숙은 미안해서 어쩔 줄 몰랐어요.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데. 괜찮아요. 제가 깔끔한 걸 좋아해서요. 지은은 땀을 닦으며 웃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정숙은 가슴 한구석이 따뜻해지는 걸 느꼈어요. 오랜만에 누군가 자신을 위해 무언가를 해주는 것 같았거든요. 점심시간 지은은 부엌에서 밥을 지었어요. 쌀을 씻고 물을 맞추는 손놀림이 능숙했습니다. 그리고 냉장고를 열어 된장과 채소를 꺼냈어요. 된장국 끓여드릴게요. 정숙은 소파에 앉아 있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된장국? 네, 어머니는 된장국 좋아하시잖아요. 지은은 당연하다는 듯 말했어요. 정숙은 멍하니 지은을 바라봤습니다. 자신이 된장국을 좋아한다는 걸 누가 알까요? 성호도 서연도 모르는 일이었어요. 정숙은 한 번도 말한 적이 없었거든요. 서연이가 또 말했나요? 아니요. 그냥 어머니 세대분들은 대부분 된장국 좋아하시잖아요. 지은의 대답은 자연스러웠지만 정숙은 여전히 의아했어요. 하지만 더 묻지 않았습니다. 곧 구수한 된장국 냄새가 집안에 퍼졌고 정숙의 입안에 침이 고였어요. 식탁에 앉아 밥을 먹는데 정숙은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구수하고 깊은 맛이 어린 시절 어머니가 끓여주던 된장국과 똑같았거든요. 정숙의 어머니는 20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그 이후로 이런 된장국을 먹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맛있어요. 정숙은 조용히 말했어요. 지은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다행이에요. 제가 요리를 잘하는 편은 아니거든요. 아니에요. 정말 맛있어요. 정숙은 한 그릇을 다 비웠어요. 오랜만에 제대로 된 식사였습니다. 지은은 설거지를 하며 흥얼거렸어요. 옛날 가요였는데 정숙이 좋아하는 노래였습니다. 오후에는 두 사람이 함께 빨래를 널었어요. 정숙이 힘들어하자 지은이 대부분의 일을 도맡았습니다. 햇볕이 따스했고 봄바람이 불어왔어요. 지은은 빨래를 널며 말했습니다. 날씨가 참 좋네요. 어릴 적에 저희 엄마도 이런 날 빨래하셨어요. 그래요? 어머니는 지금 어디 계세요? 정숙이 물었어요. 지은은 잠시 손을 멈췄습니다. 하늘나라예요. 아, 미안해요. 괜찮아요. 오래됐어요. 지은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정숙은 그 안에 깊은 슬픔이 있다는 걸 느꼈어요. 더 이상 묻지 않기로 했습니다. 저녁 무렵 지은은 집을 나서기 전에 내일 식사 메뉴를 물었어요. 내일은 뭐 드시고 싶으세요? 아무거나 좋아요. 내가 편한 대로 해. 그럼 미역국 끓여드릴게요. 어머니 건강에도 좋고요. 지은은 미소 지으며 문을 나섰습니다. 정숙은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를 들으며 소파에 앉았어요. 집안이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외롭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마음이 따뜻했습니다. 그날 밤 정숙은 침대에 누워 생각했어요. 지은이라는 사람이 묘했습니다. 낯선데 이상하게 익숙했고 처음 만났는데 오래 알던 사람 같았어요. 정숙은 천장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상한 아이야. 하지만 나쁜 의미는 아니었어요. 오히려 정숙은 내일이 기다려졌습니다. 오랜만에 집에 사람 냄새가 났고 누군가와 함께 밥을 먹는다는 것이 이렇게 좋은 일인지 새삼 깨달았거든요. 창밖에서는 봄밤의 바람이 불었습니다. 벚꽃은 이미 다 졌지만 정숙의 마음속에는 새로운 꽃이 피어나기 시작했어요. 일주일이 흘렀어요. 지은은 매일 아침 약속 시간보다 10분 일찍 도착했고 정숙의 하루는 그녀와 함께 시작됐습니다. 지은이 현관문을 여는 소리, 부엌에서 물 끓이는 소리, 그리고 어머니, 주무셨어요? 라고 부르는 목소리. 정숙은 그 소리들이 좋았어요. 어느 화요일 아침이었어요. 지은은 평소처럼 청소를 하고 있었습니다.
정숙은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는데 문득 지은의 손놀림이 눈에 들어왔어요. 걸레질을 하는 방식, 가구를 닦는 순서, 모든 것이 정숙 자신이 하던 방식과 똑같았습니다. 지은아, 네 어머니. 지은은 손을 멈추고 정숙을 바라봤어요. 땀에 젖은 이마를 닦으며 웃고 있었습니다. 넌 어디서 간병일을 배웠니? 요양원에서 일하면서 배웠어요. 그리고 어릴 적에 엄마를 도와드리면서 자연스럽게 익힌 것도 있고요. 그래, 내 어머니는 어떤 분이셨어? 지은은 잠시 멈칫했어요.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따뜻한 분이셨어요. 힘든 일이 많았는데도 늘 웃으셨거든요. 제 손을 잡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은아, 사람은 누구나 힘들게 살지만 그래도 따뜻하게 살아야 한다고. 정숙은 가슴이 뭉클했어요. 지은의 목소리에는 깊은 그리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좋은 어머니셨구나. 네, 세상에서 제일 좋은 엄마셨어요. 지은은 다시 청소를 시작했어요. 정숙은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알 수 없는 감정에 사로잡혔습니다. 왜인지 지은을 보면 가슴 한구석이 아팠어요. 점심시간 지은은 오늘도 된장국을 끓였어요. 지난 일주일 동안 거의 매일 된장국이었습니다. 정숙은 질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매일 먹고 싶었습니다. 지은아, 넌 왜 자꾸 된장국을 끓이니?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것 같아서요. 내가 좋아한다고 말한 적 있나? 지은은 국자를 들고 잠시 생각했어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니요. 그냥 느낌으로 알았어요. 어머니가 국을 드실 때 표정이 편안해지시거든요. 정숙은 놀랐어요. 자신도 의식하지 못한 걸 지은이 알아챘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는데 정숙이 물었어요. 지은아, 혹시 나를 전에 본 적 있니? 지은의 손이 잠깐 멈췄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처음 뵈었어요. 왜 그러세요? 아니야. 그냥 내가 나를 오래 알던 사람처럼 대해서. 그런가요? 제가 원래 친근한 편이에요. 지은은 웃으며 대답했지만 정숙은 그 웃음 뒤에 뭔가 숨겨진 게 있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하지만 더 캐묻지 않았습니다. 오후에는 정숙의 물리치료 시간이었어요. 지은은 정숙의 다리를 주무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힘들면 말씀하세요. 응, 괜찮아. 지은의 손길은 부드러웠어요. 정확히 어디가 아픈지 아는 것처럼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마사지했습니다. 정숙은 눈을 감고 지은의 손길을 느꼈어요. 지은아. 네. 손발을 씻겨줄 수 있니? 그럼요, 당연하죠. 지은은 따뜻한 물을 받아왔어요. 대야에 정숙의 발을 담그고 천천히 씻기기 시작했습니다. 물이 적당히 따뜻했고 지은의 손길은 조심스러웠어요. 어릴 적에 저희 엄마도 이렇게 해줬어요. 지은이 조용히 말했어요. 정숙은 눈을 떴습니다. 그래. 네. 밤마다 제 발을 씻겨주셨어요. 그러면서 오늘 하루는 어땠냐고 물으시곤 했죠. 저는 그 시간이 참 좋았어요. 지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정숙은 지은의 머리를 내려다봤습니다. 지은은 고개를 숙인 채 정숙의 발을 씻기고 있었어요. 내 어머니는 정말 좋은 분이셨구나. 네, 제게는 세상 전부였어요. 지은은 발을 닦아주고 로션을 발랐어요. 그 모든 동작이 너무나 자연스러웠습니다. 마치 수백 번도 넘게 해본 것처럼요. 저녁 무렵 성우가 퇴근했어요. 그는 거실에 앉아있는 지은을 보고 약간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니, 이분이. 아, 간병인이야. 서연이가 구해줬어. 안녕하세요. 한지은입니다. 지은은 공손하게 인사했어요. 성우는 짧게 고개를 숙이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지은은 가방을 챙기며 정숙에게 말했어요. 그럼 내일 또 올게요. 응, 조심해서 가. 지은이 나간 뒤 성우가 방에서 나왔어요. 어머니, 그 사람 괜찮아요? 응, 아주 좋아. 잘해줘. 그래도 조심하세요. 요즘 사기꾼들도 많다잖아요. 걱정 마.
그 애는 그런 애가 아니야. 정숙은 단호하게 말했어요. 성우는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정숙은 잠이 오지 않았어요. 지은 생각이 자꾸 났습니다. 그녀의 따뜻한 손길, 부드러운 목소리, 그리고 슬픈 눈빛. 정숙은 침대에서 일어나 옷장을 열었어요. 맨 아래 서랍, 오래된 상자가 있었습니다. 정숙은 그 상자를 꺼내 천천히 열었어요. 안에는 오래된 사진들과 편지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정숙은 그 중에서 사진 한 장을 꺼냈어요. 흑백 사진이었어요. 24살의 정숙이 아기를 안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아기는 웃고 있었고 정숙도 웃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웃음 뒤에는 깊은 슬픔이 있었습니다. 정숙은 사진 속 아기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큰 눈, 오똑한 코, 작은 입, 그리고 문득 정숙의 손이 떨렸습니다. 설마 사진 속 아기의 눈매가 지은과 닮아 있었어요. 아니, 똑같았습니다. 정숙은 사진을 떨어뜨릴 뻔했어요. 가슴이 두근거렸고 숨이 막혔습니다. 아니야, 그럴 리 없어. 정숙은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45년 전에 보낸 아이가 지금 자신 앞에 나타날 리 없었습니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일이었어요. 하지만 정숙의 마음속에는 의심의 씨앗이 심어졌습니다. 지은의 모든 행동, 말투, 심지어 웃는 모습까지 모든 것이 묘하게 익숙했던 이유가 혹시 이것 때문은 아닐까? 정숙은 사진을 다시 상자에 넣고 서랍을 닫았어요. 하지만 마음을 닫을 수는 없었습니다. 침대에 누워서도 지은의 얼굴이 계속 떠올랐고 정숙은 밤새 뒤척였습니다. 창밖에서는 봄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빗소리가 창문을 두드렸고 정숙은 그 소리를 들으며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딸을 보낸 그날도 이렇게 비가 내렸었어요. 내 딸 지금 어디서 뭘 하고 있을까? 정숙은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어요. 주말이 지나고 월요일 아침이었어요. 지은은 평소처럼 8시에 도착했습니다. 정숙은 거실에서 지은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지난 주말 내내 지은 생각만 했거든요. 사진 속 아기와 지은의 얼굴이 자꾸 겹쳐 보였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지은은 밝게 웃으며 들어왔어요. 정숙은 지은의 얼굴을 유심히 봤습니다. 눈매, 코, 입술. 하나하나 뜯어보니 더 확실해졌어요. 닮았습니다. 아니, 똑같았어요. 어머니, 어디 불편하세요? 아니, 괜찮아. 정숙은 애써 태어난 척했어요. 하지만 가슴은 두근거렸고 손은 떨렸습니다. 지은은 평소처럼 청소를 시작했고 정숙은 그 뒷모습을 바라봤어요. 점심을 먹는 동안에도 정숙은 계속 지은을 관찰했습니다. 밥을 먹는 방식, 젓가락을 쓰는 모습, 국을 떠먹는 습관. 모든 게 정숙 자신과 비슷했어요. 아니, 어쩌면 그렇게 보고 싶었는지도 몰랐습니다. 어머니, 왜 자꾸 저를 보세요? 지은이 웃으며 물었어요. 정숙은 당황해서 얼른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니야, 그냥. 혹시 제가 뭘 잘못했나요? 아니야, 정말 아니야. 정숙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지은은 이상하다는 듯 정숙을 바라봤지만 더 묻지 않았습니다. 오후 3시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어요. 정숙은 놀라서 고개를 돌렸습니다. 며느리 서연이 들어오고 있었거든요. 출장이라며 집을 비운 지 일주일 만이었어요. 어머니, 어머, 서연아. 왔니? 서연은 단정한 정장 차림이었어요. 가방을 소파에 내려놓고 거실을 둘러봤습니다. 그때 부엌에서 지은이 나왔어요. 안녕하세요. 지은 씨, 잘 계셨어요? 서연의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지은은 공손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숙은 두 사람의 모습을 번갈아 봤어요. 뭔가 이상했습니다. 서연과 지은이 서로 아는 사이처럼 보였거든요. 서연아, 너 지은이를 어디서 알았니? 정숙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서연은 잠시 멈칫했습니다. 요양센터에서 추천받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 그건 알아. 근데 혹시 전에도 본 적 있니?
아니요, 처음이에요. 서연의 대답은 빨랐어요. 너무 빨랐습니다. 정숙은 의심이 더 커졌어요. 지은아, 넌 서연이를 전에 본 적 있니? 지은은 잠시 망설였어요.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병원에서 한두 번 뵌 적 있어요. 서연 선생님이 간호사로 계실 때요. 그래. 정숙은 서연을 바라봤어요. 서연의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아, 맞네요. 제가 깜빡했어요. 서연은 애써 웃으며 말했지만 그 웃음은 어색했어요. 정숙은 더 묻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지은이 있는 자리에서 며느리를 다그칠 수는 없었거든요. 지은은 간병비 봉투를 서연에게 건넸어요. 이번 주 비용이에요. 아, 네. 수고하셨어요. 서연은 봉투를 받아 가방에 넣었습니다. 정숙은 그 모습을 보며 이상했어요. 보통은 정숙에게 먼저 물어보고 지불하는 게 순서였거든요. 서연아, 간병비는 얼마니? 걱정 마세요. 제가 다 처리했으니까요. 그래도 내가 알아야 하는 거 아니니?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지금은 피곤해서요. 서연은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정숙은 당황스러웠습니다. 며느리가 이렇게 무례하게 행동한 적은 없었거든요. 지은은 6시에 집을 나섰어요. 정숙은 지은을 배웅하고 서연의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서연아, 잠깐 이야기 좀 하자. 어머니, 저 정말 피곤해요. 그래도 잠깐만. 정숙은 단호했어요. 서연은 마지못해 문을 열었습니다. 정숙은 방 안으로 들어가 침대에 앉았어요. 그 지은이라는 간병인 어디서 알았니? 말씀드렸잖아요. 요양센터에서요. 거짓말하지 마. 너 그 예전에 알고 있었지? 서연은 입술을 깨물었어요. 정숙은 며느리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왜 그 애를 보냈니? 그리고 왜 나한테 숨겼어? 어머니, 말해봐. 혹시 그 애가 나를 알고 있었니? 서연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어요.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지은 씨가 어머니를 찾고 있었어요. 정숙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날 찾고 있었다고? 네. 3년 전 병원에서 근무할 때 지은 씨가 환자 보호자로 왔었어요. 그때 어머니 사진을 보더니 아냐고 물었어요. 윤정숙이라는 이름이 맞냐고요. 그래서 저는 처음엔 이상했어요. 왜 시어머니를 찾는지 몰랐거든요. 그런데 지은 씨가 입양하였다고 했어요. 생모를 찾고 있다고. 정숙은 눈앞이 캄캄했어요. 손이 떨렸고 숨이 막혔습니다. 그럼 지은이가 내 딸이라는 거니?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숙은 침대에 주저앉았습니다. 45년 만에 듣는 소식이었어요. 버렸다고 생각했던 딸이 자신을 찾아왔다니. 왜 말하지 않았어? 정숙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서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가 그걸 원하지 않을 것 같았어요. 어머니는 과거를 잊고 새 가정을 이루셨으니까요. 그래서 그냥 간병인으로만 만나게 하려고 했어요. 그럼 지은이는 나를 알고 있었니? 네. 처음부터 알고 있었어요. 정숙은 눈물이 쏟아졌어요. 딸이 자신을 알고 있었다니. 일주일 동안 함께 지내면서 딸은 자신을 어머니라고 불렀어요. 하지만 진짜 어머니라고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 애는 말하지 않았을까? 어머니가 거부할까봐 두려웠대요. 버려진 아이가 다시 나타나면 어머니가 힘들어할 거라고. 바보 같은 애. 정숙은 울음을 터뜨렸어요. 서연은 조용히 정숙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어머니,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모르겠어. 모르겠어. 정숙은 한참을 울었어요. 45년 동안 마음속에 묻어두었던 죄책감, 슬픔, 그리움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밤이 깊어갔어요. 성우가 퇴근해서 집에 왔지만 정숙은 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서연은 성우에게 상황을 설명했어요. 성우는 놀란 표정이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정숙은 혼자 방에 앉아 있었어요. 서랍에서 꺼낸 사진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사진 속 아기가 지금 어른이 되어 자신 앞에 나타났어요.
간병인이라는 이름으로요. 지은아. 정숙은 사진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그리고 밤새 잠들지 못했어요. 내일 지은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거든요. 창밖에는 달빛이 비쳤어요. 고요한 밤이었지만 정숙의 마음은 폭풍우가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숙은 거의 잠을 자지 못했어요.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생겼고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8시가 가까워오자 정숙의 심장은 빠르게 뛰었어요.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정숙은 소파에 앉은 채 움직이지 못했어요. 서연이 현관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지은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정숙은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어제까지는 그저 따뜻한 간병인이었는데 오늘은 달랐어요. 저 사람이 내 딸이라는 걸 알고 나니 모든 게 달라 보였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지은이 거실로 들어왔어요. 평소처럼 밝게 웃고 있었습니다. 정숙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어머니, 안색이 안 좋으세요. 어디 아프세요? 아니야, 괜찮아. 정숙의 목소리는 떨렸어요. 지은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정숙의 이마에 손을 댔습니다. 열은 없으신데 잠을 못 주무셨나 봐요. 지은의 손길이 따뜻했어요. 정숙은 그 손을 뿌리치고 싶으면서도 그럴 수 없었습니다. 딸의 손이었으니까요. 서연은 출근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정숙과 지은을 번갈아 보더니 조용히 집을 나갔습니다. 이제 두 사람만 남았어요. 어머니, 아침 드셨어요? 아직이야. 그럼 제가 준비할게요. 오늘은 뭐 드시고 싶으세요? 정숙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지은의 모든 말과 행동이 새롭게 느껴졌습니다. 저 아이는 알고 있었어요. 자신이 내 딸이라는 걸. 그런데 왜 말하지 않았을까? 지은은 부엌으로 가서 아침 준비를 시작했어요. 정숙은 소파에 앉아 지은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어깨 선이 자신과 똑같았어요. 머리카락을 묶는 방식도 앞치마를 두르는 모습도 모두 정숙과 닮아 있었습니다. 밥이 지어지는 동안 지은은 거실 청소를 했어요. 정숙의 눈은 계속 지은을 쫓았습니다. 지은이 선반을 닦다가 사진 한 장 앞에서 멈췄어요. 성우와 서연 그리고 정숙이 함께 찍은 가족 사진이었습니다. 어머니는 가족이 참 화목하시네요. 지은의 목소리에는 묘한 감정이 담겨 있었어요. 부러움일까 아니면 슬픔일까? 정숙은 알 수 없었습니다. 지은아. 네. 혹시 가족이 보고 싶니? 지은은 손을 멈췄어요. 천천히 정숙을 돌아봤습니다. 가족이요? 응. 내 어머니 말이야. 지은의 눈빛이 흔들렸어요.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많이 보고 싶어요. 매일 밤 꿈에 나타나시거든요. 그래. 정숙의 목소리가 잠겼어요. 가슴이 너무 아파서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저 아이도 나를 그리워했을까? 밤마다 나를 꿈꿨을까? 아침 식사가 준비됐어요. 지은은 된장국과 함께 반찬을 차렸습니다. 정숙은 식탁에 앉았지만 숟가락을 들 수가 없었어요. 어머니, 왜 안 드세요? 지은아, 내가 물어볼 게 있어. 네, 말씀하세요. 정숙은 숨을 깊이 들이쉬었어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넌 혹시 나를 전에 알고 있었니? 지은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숟가락을 쥔 손이 떨렸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서연이한테 들었어. 내가 나를 찾고 있었다고. 3년 전부터. 지은은 고개를 떨궜어요. 한참 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만 거실에 울렸어요. 죄송해요. 지은의 목소리는 가늘었어요. 정숙은 지은을 바라봤습니다. 왜 말하지 않았니? 무서웠어요. 어머니가 절 거부하실까봐. 거부? 네. 버려진 아이가 다시 나타나면 어머니가 힘들어하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라도 곁에 있고 싶었어요. 지은은 울고 있었어요.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정숙도 눈물이 났지만 참았어요. 그럼 넌 정말 내 딸이니?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가방을 열어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정숙에게 건넸어요. 정숙은 봉투를 열었어요. 안에는 입양 기록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친모의 이름 마이너스 윤정숙, 친부의 이름 마이너스 김태수, 정숙의 전 남편 이름이었어요. 1980년 3월 15일생. 정숙은 떨리는 목소리로 읽었어요. 자신이 딸을 낳은 날짜였습니다. 모든 게 확실했어요. 지은은 정말 정숙의 딸이었습니다. 정숙은 서류를 내려놓고 얼굴을 감쌌어요. 45년 만에 찾은 딸. 하지만 정숙은 기쁘지 않았어요. 너무 미안했고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정숙은 처음으로 지은 앞에서 울었어요. 억눌렀던 죄책감이 한꺼번에 터져나왔습니다. 지은은 정숙의 옆으로 다가와 무릎을 꿇었어요. 어머니, 넌 날 원망하지 않니? 널 버린 엄마를. 원망했어요. 지은의 대답은 솔직했어요. 정숙은 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15살 때까지 원망했어요. 왜 날 버렸는지, 왜 나만 혼자 보육원에서 자라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래, 당연히 그랬겠지. 하지만 15살 때 보육원 원장님이 제게 말씀하셨어요. 엄마가 나를 버린 게 아니라 살리려 했다고. 엄마도 어쩔 수 없었다고. 지은은 정숙의 손을 잡았어요. 차갑고 떨리는 손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이해했어요. 엄마도 힘들었다는 걸. 가난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그래서 저를 찾기 시작했어요. 엄마를 만나서 괜찮다고, 잘 살았다고 말해주고 싶었거든요. 정숙은 지은을 끌어안았어요. 45년 만에 안아보는 딸이었습니다. 지은도 정숙을 꼭 껴안았어요.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울었습니다. 내가 정말 미안해. 내가 그렇게 힘들었을 줄은. 괜찮아요, 어머니. 저 잘 컸어요. 좋은 양부모님을 만나서 대학도 나오고 지금도 잘 살고 있어요. 그래도 미안해. 정숙은 지은의 얼굴을 손으로 쓰다듬었어요. 닮았습니다. 자신의 젊은 시절과 똑같았어요. 눈물이 계속 흘렀습니다. 어머니, 저 때문에 힘드시면 그만둘게요. 그냥 간병인으로만. 안 돼. 정숙은 지은의 손을 꽉 잡았어요. 이제 알았는데 어떻게 보내니? 넌 내 딸이야. 내가 평생 찾던 딸이라고. 어머니, 미안해, 지은아. 늦었지만 이제라도 엄마라고 불러줄 수 있니?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로 웃고 있었습니다. 엄마. 그 한마디에 정숙의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45년 동안 듣고 싶었던 말이었습니다. 정숙은 지은을 다시 껴안았어요.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있었어요. 식탁 위의 음식은 식어갔지만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거실에는 햇살이 비쳤고 라디오에서는 옛 노래가 흘러나왔어요. 사랑으로. 정숙은 그 노래를 들으며 생각했어요. 버렸다고 생각했던 인연이 다시 돌아왔다고. 이제는 놓치지 않겠다고. 그날 오후 정숙과 지은은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아 있었어요. 식은 아침 식사는 그대로 식탁에 놓여 있었고 두 사람은 한참 동안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4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피는 속일 수 없었어요. 지은아, 내 이야기를 듣고 싶구나. 정숙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지은은 고개를 끄덕이고 천천히 말을 시작했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건 보육원부터예요. 3살 때부터였어요. 다른 아이들은 부모님이 주말마다 찾아왔는데 저는 아무도 오지 않았어요. 지은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정숙은 그 안에 담긴 외로움을 느낄 수 있었어요. 8살 때 양부모님을 만났어요. 아이를 가질 수 없었던 부부였는데 저를 보자마자 딸로 삼고 싶다고 하셨대요. 좋은 분들이셨구나. 네, 정말 좋은 분들이셨어요. 엄마라고 부르고 아빠라고 불렀어요. 행복했어요. 하지만 지은은 잠시 말을 멈췄어요. 정숙은 지은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하지만 항상 궁금했어요. 진짜 엄마는 어떤 사람일까? 왜 나를 보육원에 두고 갔을까?
밤마다 그 생각을 했어요. 지은아, 15살 때 양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암이었어요. 임종 전에 제 손을 잡고 말씀하셨어요. 지은아, 내 친엄마를 찾아봐라. 그분도 너를 보고 싶어 할 거야. 정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지은도 울고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찾기 시작했어요. 보육원 원장님께 부탁했고 입양 기록을 찾았어요. 그리고 어머니 이름을 알게 됐죠. 윤정숙. 그래서 날 찾아다녔구나. 네. 3년 동안 찾았어요. 서울 곳곳을 돌아다녔죠. 그러다 병원에서 서연 선생님을 만났어요. 제가 환자 보호자로 갔었는데 우연히 어머니 사진을 보게 됐어요. 지은은 가방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어요. 오래된 흑백 사진이었습니다. 20대 초반의 정숙이 웃고 있는 사진이었어요. 이 사진은 어디서 구했니? 보육원에 있었어요. 엄마가 저를 맡기면서 함께 두고 가신 거래요. 뒷면에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정숙이라고. 정숙은 사진을 받아들었어요. 기억났습니다. 이 사진을 딸의 옷주머니에 넣어줬던 날. 아이가 엄마 얼굴이라도 보고 자라길 바라는 마음이었어요. 넌 이 사진을 계속 가지고 있었구나. 네. 제 유일한 보물이었어요. 두 사람은 한참을 사진을 바라봤어요. 그 속에는 젊은 날의 정숙이 있었고 아직 비극을 겪기 전에 밝은 미소가 있었습니다. 지은아, 내 이야기도 들어줄 수 있겠니? 정숙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숙은 깊은 숨을 들이쉬고 말을 시작했어요. 21살에 내 아버지를 만났어. 김태수라는 사람이었지. 잘생기고 말도 잘하는 사람이었어. 사랑에 빠졌고 1년 만에 결혼했지. 정숙의 목소리는 떨렸어요. 하지만 결혼 생활은 지옥이었어. 내 아버지는 술을 마셨고 돈을 빌려서 도박을 했어. 일은 하지 않았고 나만 공장에서 일했지. 어머니, 24세 너를 낳았어. 그날이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날이었어. 작고 예쁜 딸이 생겼으니까. 너를 보는 순간 모든 고생이 사라지는 것 같았어. 정숙은 지은의 손을 꽉 잡았어요. 하지만 내 아버지는 변하지 않았어. 빚은 늘어만 갔고 빚쟁이들이 집에 찾아왔지. 어느 날은 너를 안고 도망쳐야 했어. 한겨울이었는데 눈이 내리고 있었지. 그때 몇 살이었어요? 너는 돌이 갓 지났을 때였어. 너무 추워서 내가 울고 있었는데 나는 너를 따뜻하게 해줄 방법이 없었어. 그날 밤 결심했어. 이렇게는 안 되겠다고. 정숙은 눈을 감아. 그날의 기억이 생생했습니다. 병원 앞에 너를 두고 갔어. 담요로 꽁꽁 싸매고 내 옷주머니에 내 사진을 넣어줬지. 그리고 쪽지 하나를 남겼어. 이 아이를 잘 키워주세요. 저는 정말 미안합니다. 엄마. 뒤돌아서는 게 내 인생에서 가장 힘든 일이었어. 발이 떨어지지 않았어. 너는 울고 있었는데 나는 계속 걸었지. 멈추면 다시 안을 것 같았거든. 정숙은 울음을 터뜨렸어요. 45년 동안 참았던 죄책감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날 이후로 단 하루도 너를 잊은 적이 없어. 밤마다 꿈에서 너를 봤어. 내가 울면서 나를 찾는 꿈을. 내가 너를 안으려고 하면 너는 사라지고 나는 울면서 깨어났지. 어머니, 그만하세요. 지은도 울고 있었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꼭 껴안았습니다. 미안해, 지은아. 정말 미안해. 넌 아무 잘못도 없는데 내가 너를 버렸어. 엄마 자격도 없는 사람이야. 아니에요, 엄마. 지은은 정숙의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 안았어요. 원망도 했어요. 정말 많이 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이해해요. 엄마도 어쩔 수 없었다는 걸. 가난이 얼마나 무서운지. 저를 살리기 위해 그런 결단을 내린 거잖아요. 지은아, 제가 지금 이렇게 살아있는 건 엄마가 그 결단을 내렸기 때문이에요. 만약 그때 계속 함께 있었다면 저는 지금 없었을지도 몰라요. 정숙은 지은을 더 꽉 안았. 딸의 따뜻한 체온이 느껴졌습니다. 고마워, 지은아. 날 용서해줘서.
용서할 게 없어요, 엄마. 엄마는 최선을 다하셨어요. 저는 그걸 알아요.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있었어요.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45년 동안 떨어져 있었지만 이 순간만큼은 모든 게 괜찮았어요. 해가 기울기 시작했어요. 창문으로 노을빛이 들어왔고 거실은 따뜻한 주황빛으로 물들었습니다. 정숙은 지은의 손을 잡고 말했어요. 지은아, 앞으로 어떻게 할 거니? 저는 엄마 곁에 있고 싶어요. 간병인으로든 딸로든 상관없어요. 바보 같은 소리 하지 마. 넌 내 딸이야. 이제부터는 딸로 살아야 해. 하지만 성우 오빠랑 서연 언니는 걱정 마. 내가 다 이야기할게. 넌 내 딸이고 이제는 이 집의 가족이야. 지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엄마 정말 그래도 돼요? 그럼. 당연하지. 정숙은 지은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어릴 적 하지 못했던 모든 것들을 지금이라도 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어요. 서연이 퇴근하고 돌아온 거였습니다. 서연은 거실로 들어오다가 두 사람의 모습을 보고 멈춰 섰어요. 정숙과 지은이 손을 잡고 앉아 있었고 둘 다 울었던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어머니,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정숙은 서연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서연아, 고마워. 내가 지은이를 보내줘서. 서연은 문 앞에 서서 조용히 눈물을 닦았어요.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행이에요, 어머니. 밤이 되었어요. 세 사람은 함께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지은이 만든 된장찌개와 밥이었어요. 오랜만에 집안의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정숙은 행복했어요. 45년 만에 찾은 딸과 함께하는 저녁. 이보다 더 좋을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숙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어요. 오랜만에 숙면을 취했습니다. 가슴속에 응어리져 있던 죄책감이 조금은 풀어진 것 같았어요. 거실로 나가니 성우가 넥타이를 매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일찍 일어나셨네요. 응, 잘 잤어. 정숙은 아들 옆에 앉았어요. 성우는 거울을 보며 넥타이를 고쳐 매고 있었습니다. 정숙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어요. 성우야, 너한테 할 말이 있어. 무슨 말씀이세요? 성우는 손을 멈추고 정숙을 바라봤어요. 정숙은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지은이 말이야. 그 애가 사실은 내 친딸이야. 성우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정숙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어요. 45년 전에 헤어진 딸이야. 어쩔 수 없이 보냈는데 이제 다시 만난 거야. 그래서요? 성우의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정숙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성우야, 넌 화가 났니? 아니요. 화날 이유가 없죠. 어머니 딸이니까요. 하지만 내 말투가. 어머니, 저 출근해야 해요. 성우는 가방을 들고 일어섰어요. 정숙은 황급히 그의 팔을 잡았습니다. 성우야, 잠깐만. 우리 이야기 좀 하자. 무슨 이야기요? 어머니 친딸이 나타났다는 거 축하드려요. 이제 진짜 가족이 생기신 거잖아요. 성우의 말에는 가시가 돋쳐 있었어요. 정숙은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아들이 상처받았다는 것을요. 성우야, 너도 내 아들이야. 피가 안 섞였다고 해서 달라지는 건 없어. 그런가요? 어머니는 20년 동안 한 번도 저를 진짜 아들처럼 대하지 않으셨잖아요. 그게 무슨 소리니? 항상 조심하셨잖아요. 제가 불편할까봐, 제가 싫어할까봐. 한 번도 편하게 대해주신 적 없어요. 성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정숙은 그제야 알았습니다. 자신이 아들에게 거리를 둔 것이 오히려 상처가 됐다는 것을요. 성우야, 미안해. 나는 내가 부담스러울까봐. 부담스러운 건 저예요, 어머니. 20년 동안 눈치만 봤어요. 진짜 아들이 나타나면 버려질까봐. 성우는 현관문을 열었어요. 정숙은 뒤따라가며 말했습니다. 성우야, 그런 생각하지 마. 넌 내 아들이야. 지은이가 왔다고 해서 달라지는 거 없어.
천천히 생각해 볼게요. 성우는 그 말만 남기고 집을 나갔어요. 정숙은 멍하니 닫힌 문을 바라봤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딸을 찾았지만 아들을 잃을까봐 두려웠습니다. 8시가 되자 지은이 왔어요. 평소처럼 밝게 웃으며 인사했지만 정숙의 표정을 보고 걱정스러운 얼굴이 됐습니다. 엄마, 무슨 일 있어요? 아니야, 괜찮아. 거짓말. 얼굴에 다 써 있어요. 지은은 정숙을 소파에 앉히고 차를 끓여왔어요. 정숙은 한참 망설이다가 성우와의 대화를 들려줬습니다. 지은은 고개를 떨궜어요. 쟤 때문이네요. 아니야, 내 잘못이 아니야. 하지만 제가 나타나지 않았으면 이런 일은 없었을 거예요. 성우 오빠가 상처받지 않았을 텐데. 지은아, 이건 내 문제야. 내가 해결할게. 정숙은 지은의 손을 잡았어요. 하지만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오후 2시쯤 서연이 집에 왔어요. 오늘은 반차를 냈다고 했습니다. 정숙과 지은은 거실에 앉아 있었고 서연은 두 사람 사이에 자리를 잡았어요. 어머니, 성우 오빠한테 들었어요. 그래. 오빠가 많이 속상해 하더라고요. 정숙은 한숨을 쉬었어요. 서연은 차분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그래, 말해봐. 어머니는 20년 동안 성우 오빠를 친아들처럼 키우셨어요. 하지만 항상 선을 그으셨죠. 오빠도 그걸 알았어요. 자기가 진짜 아들이 아니라는 걸요. 정숙은 고개를 숙였어요. 서연의 말이 맞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진짜 딸이 나타났잖아요. 오빠는 불안한 거예요. 자기 자리가 없어질까봐. 그럴 리 없어. 성우는 내 아들이야. 말로만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어머니. 진심으로 대하셔야 해요. 서연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정숙은 서연을 바라봤습니다. 평소에는 차갑게만 느껴졌던 며느리가 오늘은 달라 보였어요. 서연아, 넌 어떻게 생각하니? 지은이가 이 집에 오는 거. 서연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저는 찬성해요. 지은 씨는 어머니의 딸이니까요. 당연히 가족이 되어야죠. 정말 그렇게 생각하니? 네. 하지만 성우 오빠의 마음도 생각하셔야 해요. 오빠도 어머니의 아들이니까요. 정숙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서연의 말이 옳았습니다. 저녁이 되자 성우가 퇴근했어요. 정숙은 문 앞에서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성우는 정숙을 보고 잠시 멈칫했어요. 어머니, 성우야, 우리 이야기 좀 하자. 제대로. 정숙은 성우를 거실로 이끌었어요. 서연과 지은도 함께 앉았습니다. 네 사람이 마주 앉으니 묘한 긴장감이 흘렀어요. 정숙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성우야, 내가 너한테 미안해. 20년 동안 진짜 엄마처럼 대하지 못했어. 어머니, 나는 내가 불편할까봐, 부담스러울까봐 항상 조심했어. 하지만 그게 오히려 너한테 상처가 됐구나. 성우는 고개를 숙였어요. 정숙은 계속 말했습니다. 지은이는 내 친딸이야. 그건 사실이야. 하지만 너도 내 아들이야. 피가 안 섞였어도 20년을 함께 살았잖아. 그게 가족이야. 어머니는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럼 너와 지은이 둘 다 내 자식이야. 누가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한 게 아니야. 성우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정숙은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성우야, 이제부터는 편하게 지내자. 나도 진짜 엄마처럼 대할게. 내가 힘들 때 의지할 수 있는 엄마가 될게. 어머니. 성우는 울음을 터뜨렸어요. 45살 남자가 아이처럼 울고 있었습니다. 정숙은 아들을 껴안았어요. 20년 만에 처음으로 제대로 된 포옹이었습니다. 미안해, 성우야. 늦었지만 이제라도 엄마 노릇 제대로 할게. 저야말로 미안해요, 어머니. 제가 너무 예민했어요.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있었어요. 서연은 조용히 눈물을 닦았고 지은도 울고 있었습니다. 정숙은 성우를 놓아주고 지은을 바라봤어요. 지은아, 이리 와. 지은은 조심스럽게 다가왔어요. 정숙은 성우와 지은의 손을
함께 잡았습니다. 너희 둘은 이제 남매야. 서로 아끼고 의지하면서 살아야 해. 성우와 지은은 서로를 바라봤어요. 어색했지만 따뜻한 시선이었습니다. 성우가 먼저 손을 내밀었어요. 잘 부탁해, 지은아. 동생, 오빠. 지은은 성우의 손을 잡았어요. 그리고 두 사람은 서로 껴안았습니다. 정숙은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행복한 눈물이었습니다. 서연도 일어나 세 사람에게 다가왔어요. 어머니, 이제 진짜 가족이 됐네요. 그래, 우리는 가족이야. 네 사람은 서로를 껴안았어요. 한 몸처럼 뭉쳐진 가족. 피가 섞이지 않았지만 마음으로 이어진 가족이었습니다. 밤이 깊어갔어요. 네 사람은 함께 식탁에 앉아 저녁을 먹었습니다. 오랜만에 집안이 따뜻했고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어요. 정숙은 생각했어요. 가족은 피로 맺어지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이어지는 거라고. 그리고 용서와 이해가 있어야 진짜 가족이 된다고. 창밖에는 봄밤의 별이 빛나고 있었어요. 정숙은 그 별들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모든 게 괜찮을 거라고, 앞으로는 행복한 날들만 남았다고 믿었어요. 석 달이 흘렀어요. 여름이 코앞이었지만 아직 봄 기운이 남아있는 5월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정숙의 허리는 많이 좋아졌고 이제는 집안일도 혼자 할 수 있을 정도였어요. 하지만 지은은 여전히 매일 아침 8시에 왔습니다. 이제는 간병인이 아니라 딸로서였어요. 정숙은 그 시간이 하루 중 가장 행복했습니다. 엄마, 주무셨어요? 지은이 현관문을 열며 밝게 외쳤어요. 정숙은 거실에서 신문을 읽고 있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응, 잘 잤어. 너는? 저도요. 어제 오빠가 전화했어요. 저녁에 외식하자고. 그래, 좋지. 요즘 성우는 달라졌어요. 퇴근하면 정숙과 지은에게 먼저 인사를 했고 주말에는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정숙은 그런 아들이 대견했어요. 엄마, 오늘 뭐 하실 거예요? 글쎄, 특별한 건 없는데. 지은은 가방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어요. 리본으로 예쁘게 포장돼 있었습니다. 이거 드릴 게 있어요. 뭐니, 이게? 열어보세요. 정숙은 상자를 열었어요. 안에는 목걸이가 들어 있었습니다. 은으로 만든 작은 하트 모양 펜던트였어요. 지은아, 이게 제가 첫 월급 받고 산 거예요. 22살 때요. 언젠가 엄마를 찾으면 선물하려고 20년 동안 간직했어요. 정숙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목걸이를 손에 쥐니 따뜻했습니다. 고마워, 지은아. 제가 채워드릴게요. 지은은 정숙의 목에 목걸이를 걸어줬어요. 정숙은 거울을 보며 목걸이를 만졌습니다. 작지만 소중한 선물이었어요. 너무 예쁘다. 엄마한테 잘 어울려요. 두 사람은 웃으며 서로를 바라봤어요. 석 달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순간이었습니다. 점심시간 지은은 오늘도 된장국을 끓였어요. 정숙은 부엌에서 지은을 도우며 말했습니다. 지은아, 넌 왜 항상 된장국만 끓이니? 엄마가 좋아하시잖아요. 그래도 이제는 다른 것도 해봐. 싫어요. 엄마가 제일 행복해하는 음식이 된장국이니까요. 지은은 장난스럽게 웃었어요. 정숙도 따라 웃었습니다. 이런 평범한 대화가 너무 좋았어요. 식탁에 앉아 밥을 먹는데 정숙이 물었어요. 지은아, 넌 결혼 생각 없니? 지은은 숟가락을 내려놓고 정숙을 바라봤어요. 글쎄요. 생각해 본 적은 있는데 아직은 엄마랑 함께 있고 싶어요. 바보 같은 소리. 너도 내 인생이 있잖아. 제 인생은 엄마랑 함께 하는 거예요. 45년 동안 못 해드린 거 다 하고 싶어요. 정숙은 가슴이 뭉클했어요. 지은의 마음이 너무 고마웠습니다. 지은아, 나는 괜찮아. 넌 내 행복을 찾아야 해. 엄마랑 있는 게 제일 행복해요. 정말? 정말이요. 엄마, 저 솔직히 말할까요? 그래, 말해봐. 지은은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어요. 저 양아버지가 계세요. 아직 혼자 사시는데 요양원에 계세요. 그래,
네. 양어머니 돌아가시고 혼자 사셨는데 작년에 치매가 왔어요. 그래서 요양원에 모셨죠. 정숙은 지은의 손을 잡았어요. 그럼 우리 함께 가보자. 내 아버지를 뵈러. 정말요? 그럼 나도 인사드려야지. 우리 지은이를 키워주신 분인데. 지은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정숙은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다음 주 일요일 네 사람은 함께 요양원으로 향했어요. 성우가 운전을 하고 정숙이 조수석에, 뒤에는 서연과 지은이 앉았습니다. 차 안은 화기애애했어요. 지은아, 아버지가 우릴 알아보실까? 성우가 백미러를 보며 물었어요. 지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요즘은 저도 잘 못 알아보세요. 그래도 괜찮아. 우리가 인사드리러 가는 거니까. 정숙이 말했어요.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요양원에 도착했어요. 깨끗하고 조용한 곳이었습니다. 지은의 양아버지는 3층 2인실에 계셨어요. 75살의 노인은 창가에 앉아 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빠, 지은이 조심스럽게 불렀어요. 노인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흐릿한 눈빛으로 지은을 바라봤어요. 누구시죠? 저예요, 지은이요. 지은이야, 우리 딸. 노인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어요. 지은은 아버지 옆에 앉아 손을 잡았습니다. 아빠, 오늘 제 친엄마랑 오빠, 새언니 데리고 왔어요. 정숙은 앞으로 나섰어요. 노인 앞에 무릎을 꿇고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딸을 키워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정숙의 목소리는 떨렸어요. 노인은 정숙을 내려다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그래 지은이 엄마시구나. 우리 지은이 좋은 애예요. 착하고 예쁘죠? 네, 정말 좋은 아이예요. 다 아버님 덕분입니다. 아니에요, 우리가 고마운 거지. 지은이가 우리 집에 와줘서. 노인은 지은을 바라보며 웃었어요. 지은도 울면서 웃고 있었습니다. 네 사람은 1시간 넘게 노인과 함께 있었어요. 옛날 이야기를 나누고 사진도 찍었습니다. 노인은 가끔 기억을 잃었지만 지은을 볼 때만큼은 눈빛이 또렷했어요. 지은아, 행복하게 살아야 해. 알겠지? 네, 아빠. 행복하게 살게요. 그래, 그거면 됐어. 노인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숙은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지은을 이렇게 사랑으로 키워준 분이 있어서 감사했어요. 요양원을 나서며 정숙은 지은의 손을 꽉 잡았어요. 지은아, 우리 자주 오자. 아버님 뵈러. 응, 엄마. 고마워요. 뭐가 고마워? 당연한 거지. 네 사람은 차에 올라탔어요. 성우가 물었습니다. 어디 가실래요? 점심 먹으러 갈까요? 그래, 좋지. 오늘은 내가 살게. 정숙이 말했어요. 서연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제가 살게요. 우리 가족 모두 모인 날이니까요. 가족. 정숙은 그 단어를 음미했어요. 따뜻하고 포근한 단어였습니다. 맞아, 우리는 가족이야. 식당에 도착해서 네 사람은 둥근 테이블에 앉았어요. 음식을 주문하고 기다리는 동안 정숙은 세 사람을 둘러봤습니다. 아들 성우, 며느리 서연, 그리고 딸 지은. 모두 소중한 가족이었어요.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니? 정숙이 물었어요. 세 사람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오늘은 내 생일이야. 어머니, 진짜요? 성우가 놀라 물었어요. 정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왜 말씀 안 하셨어요? 서연이 당황하며 말했어요. 지은도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괜찮아. 너희들이 함께 있어주는 게 최고의 선물이야. 정숙은 웃으며 말했어요. 지은은 급히 가방을 뒤졌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준비한 게 있어요. 지은은 작은 케이크 상자를 꺼냈어요. 오늘 아침에 산 거라고 했습니다. 혹시나 해서 샀어요. 뭔가 특별한 날 같았거든요. 케이크에 초를 켜고 네 사람은 생일 축하 노래를 불렀어요. 정숙은 촛불을 보며 소원을 빌었습니다. 우리 가족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게 해주세요. 정숙이 촛불을 끄자 세 사람이 박수를 쳤어요. 정숙은 행복했습니다. 태어나서 이렇게 제대로 된 생일상을 받은 건 처음이었어요. 엄마 생일 축하해요. 지은이 말했어요. 정숙은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워, 지은아. 너희들이 있어서 엄마는 정말 행복해. 저희도 행복해요, 어머니. 성우와 서연도 함께 말했어요. 네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정숙은 차창 밖을 바라봤어요. 거리에는 사람들이 오가고 나무들은 푸르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아름다웠어요. 집에 도착해서 네 사람은 거실에 둘러앉았어요. 텔레비전을 켜지 않고 그냥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어요. 밤이 깊어갈 무렵 지은이 일어섰어요. 엄마, 저 이제 집에 가야 해요. 그래, 조심해서 가. 지은은 정숙을 꼭 껴안았어요. 정숙도 딸을 안았습니다. 내일 또 올게요. 응, 기다릴게. 지은이 나가고 성우와 서연도 각자 방으로 들어갔어요. 정숙은 혼자 거실에 남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밤하늘에는 별이 빛나고 있었어요. 정숙은 목에 걸린 목걸이를 만지며 중얼거렸습니다. 버렸다고 생각했던 인연이 내 마지막 봄날을 다시 피워줬어. 가족은 피로 맺히는 게 아니라 용서로 이어지는 거였구나. 정숙은 미소 지었어요. 이제는 모든 게 괜찮았습니다. 45년 동안 안고 살았던 죄책감도 외로움도 모두 사라졌어요. 대신 그 자리를 사랑과 행복이 채웠습니다. 라디오에서 옛 노래가 흘러나왔어요. 사랑으로라는 노래였습니다. 정숙은 눈을 감고 노래를 들었어요. 창밖에는 또다시 봄이 오고 있었어요. 벚꽃은 이미 졌지만 정숙의 마음속에는 영원한 봄이 피어나 있었습니다. 가족과 함께하는 따뜻한 봄날이요. 정숙은 자리에서 일어나 방으로 향했어요. 내일 또 지은이 올 거예요. 그 생각만으로도 행복했습니다. 정숙은 침대에 누워 편안하게 잠들었어요. 꿈속에서 정숙은 웃고 있었습니다. 어린 지은을 안고 성우의 손을 잡고 서연과 함께 걷고 있었어요. 네 사람은 봄꽃이 만발한 길을 따라 걸었습니다. 행복한 꿈이었어요.